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로써 천황을 앞세운 세력이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전을 겪으며 가까스로 수립된 메이지 유신 정부는 초기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는 분열됐고 권력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죠. 이에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을 다시 강력한 군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한 가지 카드를 내세우는데요. 아마테라스를 포함하는 신도. 그렇죠. 바로 무사 정권 때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은 신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종교, 이른바 국가신도로 만들기로 한 거죠. 와. 국가신도는 일본은 신의 후손인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이고 천황의 백성인 신민은 신성한 권위를 가진 천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신도는 이후 야스쿠인 신사가 생기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천황의 신성성을 내세우기 위해 천황이 최고의 신인 아마테라스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천자님은 아마테라스님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으로서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시다. 아무리 작은 토지, 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모두 천자님의 것으로 그분은 일본국의 부모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자는 천황을 가리치는 말이고요. 아마테라스의 자손임을 이제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부모로 모신다는 거네요. 예, 이제부터 막 작업 들어간 거죠. 예, 메이드가 시작되는 세뇌시키려고. 거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정확히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무사들을 모아서 천황의 군대를 조직하며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천황의 군사? 뭐지? 우리에게는 항상 논란이 되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길기입니다.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저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연대가. 이야. 본래 어민들 사이에서 풍어를 바라며 사용되던 깃발을 천황을 위한 군대를 상징하는 우길기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붉은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왜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군기를 만들었을까요? 그 아마테라스 때문이죠. 태양신.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천황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가 태양신이기 때문이었어요. 저 지금 그림 보니까 저 뒷배경이 딱 저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천황은 신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은 우길기는 일본의 군대가 천황에게 충성하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교수님, 메이지 유신 정부가 신도를 이제 국가 종교로 내세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또 있다면서요. 예. 특히 아마테라스와 현실의 천황 권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인 제1대 진무 천황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 서기에 기록된 진무 천황이 즉위했다라고 일컬어지는 날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2월 11일을 기원절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건국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는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공유. 뿐만 아니라 진무천황이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즉위했다고 알려진 지역에 진무천황을 모시는 카시하라 신궁을 새롭게 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신도를 국가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깊게 결합된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순수한 형태의 신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신도는 오랫동안 불교와 도교 등 다양한 종교와 결합되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부는 신불 분리령을 강행했고 그 결과 약 4만 개의 불교 사찰이 파괴되거나 폐쇄되었어요. 끔찍해요. 예. 또 약 25만 명의 승려와 비구니가 속세로 돌아가게 됐죠.
이렇게 신불 분리령을 통해서 신도의 순수성을 되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이후 천황을 살아있는 신의 후손으로 민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바로 메이지 천황의 전국 순행이었어요. 전국 투어. 예, 가정 방문 전국 하듯이. 교수님 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인식시키는데 그 뭐 순행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투어. 예, 무사정권 시절 천황은 260년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미스터리한 존재였네요. 이에 정부는 천황이 살아있는 신의 후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국 순행을 떠올린 거예요. 신비로운 이미지를 고수하던 연예인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가가는 거죠. 그런 마케팅 전략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럼 메이지 천황은 순행을 하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뭐 손도 잡아주고 인사. 사인도 좀 해주고. 예, 어디에요? 손이- 손은 들어주고. 같이 한번 그건 너무 다가간. 같이 초상화도 좀 그리고. 너무 다가간 거 아니야? 손 잡아주고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은 일본 전역을 돌면서 우선 이세 신궁을 비롯한 지역의 유명 신사와 역대 천황이 묻혔다고 일컬어지는 아니면 실제로 묻혀진 그러한 능을 참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행하는 길목에서 천황을 마주친 사람들은 군대처럼 경례를 하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행을 통해 천황은 보이는 권력으로서 일본 전역의 지배력을 강화시켰고 민중은 천황을 우러러 보는 관계가 성성되게 되는 거죠. 창희 씨 그러면 이 메이지 천황의 이 순행 규모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렇지. 메이지 천황은 1872년부터 1885년까지 전국 각지를 도는 6번의 순행을 했고요. 메이지 천황과 많게는 2,000명의 수행원들이 많이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비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데요. 약 국가 예산의 20%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이벤트였다고 와, 합니다. 네. 예산을 엄청 썼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국가가 관리하는 신도를 앞세워서 훗날 천황 숭배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한 신사까지 세웠는데요. 어떤 신사일까요? 오늘 좀 다뤄야 될 예, 주제와 관련된 야스쿠니 신사. 맞습니다. 바로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인 도쿄 초운사라는 겁니다. 초혼사라고 하는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에서 땅으로 불러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쿄 초혼사는 어떻게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바로 1868년 천황을 내세운 메이지 유신 정부군과 막부군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 정부는 내전 중에 목숨을 바친 병사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놓고 좀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다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곳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그 충성심을 본받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도쿄 초혼사에서 불러들일 영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필요한 자격 조건이. 아무나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바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가 핵심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막부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천황궁 소속 병사들만의 영혼만 부른 거예요. 즉 도쿄 초운사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운영되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영혼만이 비로소 카미, 곧 신으로 이제 모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황을 위해 싸운 거를 더 이제 영광스럽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그런 되겠네요. 장소로 만든 거죠. 그럼 교수님 이게 도쿄 초원사에서 영혼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사자들의 혼을 불러서 신으로 만들 때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합사를 하는 거예요. 뭐랑? 뭐랑 합체를 합사?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아닌 집단이 하나의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황을 위해 죽은 병사들이 합사된 도쿄 초운사는
1874년에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황이 직접 방문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메이지 천황이 전사자들을 직접 치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서 참배를 한 겁니다. 당시 민간인이 모셔진 신사에 천황이 참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때문에 도쿄 초운사는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천황의 신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메이주신 정부군과 막부군 사이의 마지막 내전인 세이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도쿄 초운사에는 6,971명의 영혼이 합사되게 됩니다. 이후 1879년 6월에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도쿄 초운사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야스쿠니는 국가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원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초혼이 단순히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로하는 장소로 성격을 명확히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는 예, 맞습니다. 목적이 있네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또 한 번의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1887년 야스쿠니 신사가 유일하게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군사적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위령 시설이 아니라 천황을 위한 희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엄숙한 공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정부가 새롭게 신설한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보다 유명한 신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더 큰 신사도. 예, 이 대목에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벌였는데요. 사람들이 특히 열광했던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잘 신설된 신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 정답! 예, 혜성 씨. 행사에는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새로 나온 그런 서구식 음식, 퓨전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무료 시식 행사를 하는 거야. 돈가스를 이제 한 조각씩 다 잘라서 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서민들이 먹어보고. 접하기 힘든 음식. 혜성 씨, 오답입니다. 근데 접근 방식에 서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양? 그럼 정답. 예, 지원 씨. 외국의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같이 참배를 한다. 오답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어요. 정답! 예, 혜성 씨. 그거네. 뭐? 놀이공원. 이렇게 안타깝죠? 오답입니다. 정답. 예, 영진 씨. 대공원. 옆입니다. 오답입니다. 옆에 대공원역 옆에가 보자. 옆입니다. 과천 대공원 옆에 뭐가 있죠? 정답. 영진 씨. 경마장. 에? 영진 씨. 정답입니다. 아. 경마장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벌인 특별한 행사는 바로 경마였어요. 저기서 아니, 뜰 데가 어딨다고 엄숙한 경마를 해? 곳에서 경마를? 경기장이 있네. 진짜 경마네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경마는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서 열리는 그 기간에 열렸어요. 야, 이 신사가 얼마나 넓었으면 경마장을 저렇게. 와. 저런 게 있었어요. 이처럼 정부의 바람대로 경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요.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의 경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였죠. 야, 이거는 생각도 못했다. 경마장.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전통 경기도 열렸는데요. 그게 뭘까요? 아이, 너무 알. 스모. 네, 스모입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스모 경기까지 열렸습니다. 스모는 원래 신에게 바치는 재래 의식이라서 야스쿠니 신사에서도 열렸던 겁니다. 다리를 구르는 건 악기를 쫓는 동작이고
하늘을 향해 이게 포효하는 그건 신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의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메이지 유신 정부가 야스쿠인 신사 내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자 야스쿠인 신사는 도쿄를 방문했을 때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겠네요. 와. 이후 정부는 야스쿠인 신사를 통해서 천황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국가 신도를 국가가 정한 생활 규범처럼 주입시키기로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1890년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칙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는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대들 신민은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시하고 준수하며 유사시에는 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여 황실의 번영을 돕고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짐에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히 너희 선조의 기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단 그냥 걱정해라. 내 말을 내 들어라. 말을 들으면 다 잘 될 거야. 예,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이 직접 신민들에게 말하는 형태로 민중에게 천황에 대한 예의와 복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실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예, 그렇죠. 그럼 소희 씨, 네. 그럼 학교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나요? 네. 교육 방법이? 메이지 정부는 각 학교에 메이지 천황을 그린 사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에는 그 천황의 초상화를 보면서 천황가의 번영을 위한 노래인 키미가요. 키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임의 치세는 영원히 이어져 작은 조약돌이 커다란 바위가 되고 이끼가 낄 때까지.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천황을 신의 후손이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 존재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게다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야스쿠인 신사로 데려가서 야스쿠인 신사 참배 교육까지 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실제 교육 내용을 각색해 봤는데요. 지원 씨하고 영진 씨가 한번 읽어봐 보실래요? 자, 얘들아, 오늘은 특별히 야스쿠니 신사에 왔어요. 여기 다른 신사들보다 더 중요한 신사랍니다. 우와, 선생님, 근데 와, 그냥 놀거리가 많은 그냥 그런 신사 아니에요? 여기는 천황 폐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모범적인 분들이죠.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 천황 폐하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를 지낼 때 꼭 참여해야 돼요. 약속! 네, 저도 본받을게요. 천황폐하 만세! 제가 이걸 해도 되나요? 이거 예고편에 나가. 이게 예고편에 나가요? 예고편에 나가요? 쇼츠로 매년 일본과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영원히 박제. 포레버. 포레버로. 마지막 비행이군요. 그래서 좋은 자석 안 친 거예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세뇌시키는데 야스쿠인 신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